마그네슘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, 많이 거예요. 들었어요. 네, 아마 눈떨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고 네. 또 마그네슘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그렇죠. 거예요. 먹고 있어요 지금 다. 제가 15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그네슘의 농도를 체크해서 네. 떨어져 있는 환자분 두세 분밖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. 눈떨리는 환자 네. 중에요? 이 눈떨림이 반복되는 것은 주로 전해질 장애인 경우에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해질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실제 마그네슘이 한국 사람 식단에서 부족하긴 굉장히 어려운 영양소입니다. 왜냐하면 곡류나 콩류, 시금치, 무청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. 네, 단지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에는 마그네슘 흡수를 좀 방해하니까 눈떨림이 반복되는 분들은 카페인 음료를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예전에 윙크를 되게 많이 하다가 쥐난 적 있어요. 윙크가 얼마나 우리 신랑 꼬실 때요. 이렇게 하다가 안 있으니까 떨림이 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아래가 떨린다고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위에가 꼬풀이. 그러면 이게 두 개는 다른 건가요? 아래랑 근데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은 위아래가 동시에 분포하고 있고 같은 근육이 이 근육이 같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또 같은 신경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위가 떨릴 수도 있고 아래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. 그 전체를 그냥 눈 떨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데. 저는 항상 왼쪽 아래가 떨리거든요. 네. 저도 왼쪽이에요. 그래요? 왜 그래요? 저는 오른쪽 아래가 저도 오른쪽. 저 왼쪽이요. 왼쪽 오른쪽. 아니, 잠깐 왼쪽은 왼손, 오른쪽은 오른손. 자 왼쪽. 오른쪽. 오른쪽. 왼쪽이 많다 근데. 왼쪽이 더 많은데요?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죠? 중요해요. 이게 왜 심성이 생기는 고운 사람이 오른쪽이 떨리는 거예요. 저분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. 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말씀하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반듯하게 생기셔가지고. 아니면 웃질 말던지. 근육의 문제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쪽 근육이 조금 더 뭉치기 쉬운 사람들, 그러니까 근육이 양쪽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.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더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더 힘이 세고 네. 그런 것처럼 뭉치는 부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자꾸 눈떨림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가벼운 눈떨림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. 위험한 눈떨림 있잖아요. 네.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? 일반적으로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저희들이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 손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안면신경 마비를 겪다가 사망하신 분들을 이제 해부를 했을 때 그쪽 주변에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. 사실 우리 몸에는 늘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내 몸에 있는 여러 군데 신경절에 숨어져 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서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. 이럴 때 특히 귀 주변에 있는 통증이 상당히 특징적인데요. 어느 정도의 통증이 옵니까? 주로는 칼로, 면도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예리하거나 네, 굉장히 기분 나쁜 통증이죠. 근데 우리가 두통으로 겪는 그런 뻐근한 통증하고는 좀 다릅니다. 네, 굉장히 예리한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. 네. 맛을 느끼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안면 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이 눈떨림 때문에 평소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런 증상이 조금씩 동반되기 시작한다면 안면 마비가 오는 것은 아닐지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우리 좋습니다. 장민욱 교수께서도 지금 오른쪽이 눈이 좀 떨린다 그랬잖아요. 네. 뭐 혹시 뭐 안면마비 올까 봐 뭐 걱정한 적은 없어요, 본인은? 실제 제가 청력 마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. 왜요? 저 들리는 거요? 네, 당시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완전히요?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호르몬 제제를 하루에 거의 20알 가까이 복용했어요.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청력 마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. 왜요? 저 들리는 거요? 네, 오른쪽 귀에 청력 마비가 있었는데요. 제가 전임의 생활을 할 때 한 2년 정도
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아마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. 당시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완전히요? 크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한 일주일 가량 정도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호르몬 제제를 하루에 거의 20알 가까이 복용하면서 이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면서 한 2, 3주 정도 지나면서 청력이 복원이 됐고요. 지금은 왼쪽 귀에 비해서 한 80% 정도의 청력을 오른쪽 귀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안면신경마비가 주로 40에서 50대에 발생을 주로 했었거든요. 네. 최근 들어 20대, 30대 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한 해에 안면신경 마비 환자는 매년 20만 명씩 발생하는데요. 특히 요즘 젊은 그 층은요, 과거에 달리 많은 식습관의 변화가 있었죠.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드시고요. 또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야근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면신경 환자 중 21%가 20대와 30대입니다.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안면마비를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맞아, 맞아. 네. 왜 이게 완치가 어려운 거예요? 바로 그런 것은 치료의 시기를 놓친 거죠. 기선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. 바로 그 기선제압이 골든타임이죠. 안면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3일입니다. 3일? 72시간 내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요. 면역력을 올리는 스테로이드 같은 성분을 복용하셔서 충분히 쉬시고 치료를 하신다면은 별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얘기하는 안면마비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아요? 네, 이것 말고도 어느 날 뇌졸중.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무서운 안면마비, 바로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인데,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뇌졸중으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생길 경우에는 단순히 안면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팔다리가 함께 마비가 된다거나 또는 언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말씀하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경우에 안면마비는 반드시 동방 증상이 생기는데요. 두통, 어지럼증, 구토, 의식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는요. 마비된 쪽 얼굴에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은 주름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데 뇌졸중. 오늘의 주제인 바이러스성 안면신경 마비는요. 이마에 주름이 안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저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자가진단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마비가 된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마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참 우리가 많은데 혹시 미리 안면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? 네,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눈떨림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예방해야죠. 네. 예방해야 돼요. 눈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눈 주변에 있는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 안윤근을 자극해주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. 네. 손을 좀 따뜻하게 비벼주세요. 손에서 닭똥 냄새 나게요? 옛날 열이 나기 사람. 굉장히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뜻하게 비빈 상태에서 눈 주변에 있는 안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차례대로 눌러주는 것이죠. 그래서 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뼈들을 뼈들 안쪽 부분에 있는 안윤근을 천천히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. 아주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마사지는요, 네. 바로 전두근인데요. 이 전두근은 이마 쪽에 직선으로 붙어 있는데요. 네, 양쪽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전두근 쪽을 눈을 크게 뜨면서 같이 쭉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천천히 자극해 주시면은 네, 천천히 이거 벌칙 아니에요? 자극해 주시면 눈꺼풀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들을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. 정일 교수님이 이제 눈 쪽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귀 뒤쪽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그 뒤쪽 통증이 있는 부위가 예풍혈이라고 합니다. 예, 중풍이라든지 풍 증상, 또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혈자리예요. 이 밑에 쪽에 네, 보시는 데 있으시죠? 쭉 들어간대요. 귀 뒤쪽에 이거 쭉 튀어나오네. 페인이 있어요. 예. 예, 그 바로 뒤쪽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안쪽을 눌러주시면 자극이 좀 되실 수 있고요. 예, 이쪽에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아, 근데
약간 통증이 좀 있으면서 네. 얼굴 쪽이나 이제 머리 쪽이 뭐 시원해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. 뒤쪽으로 뭔가 쓱 흐르는 것처럼 혈이 뚫리면서 눈이 맑아지는 김승환 씨는 잘 찾고 있는 거예요? 아니 여기 아니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? 좀 알려주세요. 그 어디예요? 팬이 있잖아요. 아니 여기 현영 씨 제가 앞으로 현영 모시고 씨가 한번 좀 이쪽으로 오세요. 김승환 씨. 네네네. 네, 김승환 씨. 제대로 해주세요. 제대로. 알겠습니다. 제대로 세게 해주셔야 돼. 귀 뒤쪽에 보시면 요 뼈가 살짝 튀어나오는 데가 있으세요.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근데 너무 시원하다. 보시게 되는데 몇 초 정도 눌러주면 좋을까요? 한 번에. 한 3초에서 길게는 한 10초 정도 누르시는데 여기가 통증이 조금 있으세요. 예, 지그시 좀 눌러주시는데요. 조금 가볍게 자극이 좀 될 수 있을 정도로 위치를 네네네. 예,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에 되는 혈액순환도 좀 잘 도우실 수 있고요.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한 번씩 자극을 주시게 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 시원해. 아 눈이 근데 저는 하니까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. 해보세요. 아니, 정신도 맑아지셨으면 좋겠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 주세요. 지금까지 7인의 최강 엄지군단과 함께 얼굴을 보면 내 질병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내 얼굴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. 오늘 배운 방법으로 좀 몸속 숨은 병까지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? 엄지의 치와!